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물리학 1입니다. 자, 전자기파 ABC가 있고요. ABC 가시광선, 적외선 X선이래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치아 사진을 찍는 건 X선이고요. 인체의 체온 분포를 보는 건 적외선이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색깔 나오는 건 가시광선이죠. 자, A는 TV용 리모컨에 이용된다. X선은 TV용 리모컨에 사용되는 게 아니죠. TV용 리모컨은 적외선 사용하죠. 그 다음에 B는 적외선이다. 적외선 맞고요. 진동수는 A가 C보다 크다. A랑 C랑 비교하면 A는 X선이고요. C는 가시광선인데 진동수는 X선이 더 크죠. 그래서 X선이 더 에너지가 더 크고요. 그래서 A가 C보다 큰 겁니다. 답은 니은 디귿.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냈대요. 자, 등속도, 등가속도, 포물선 운동하는데 자, 1에서 물체가 작용하는 R자임은 0이다. R자임이 0이면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 또는 정지에 있죠. 근데 등속도 운동이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자, 2에서 물체의 가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다. 가속도 방향, 얘 운동 방향은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죠. 가속도는 느려지고 있으니까 왼쪽 아래입니다. 서로 반대 방향이고요. 3에서 물체 작용하는 R자임의 방향은 중력이 있죠. 중력은 연직 아래 방향, 운동 방향은 여기 접선 방향이죠. 그래서 둘이 다릅니다. 답은 기억. 다음 핵반응에 대한 설명이다. 핵반응식이 있고요. 이 한번 계산해 보면은 질량수 보존해서 3, 3이니까 6이고요. 6 나오려면은 1, 1이니까 2여서 4 나와야 될 거고요. 2, 2니까 양성자 수가 4고요. 얘 1, 1이니까 2가 있으니까 여기서 2 나오려면은 2가 돼야겠죠. 이제 2 더하기가 4니까 4, 2짜리 헬륨입니다. 질량수는 기억이 3, 2 헬륨보다 크다. 질량수는 얘는 3, 얘는 4니까 기억이 3, 2 헬륨보다 크고요. 니은에서 질량결수는 얘 3, 2 헬륨과 1, 1 수소의 질량 차이다. 질량결수는 그냥 이 전체 반응 전과 후의 질량 차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입자 차이가 아닌 겁니다. 전체 반응 전과 후의 질량 차이예요. 틀렸고요. 2번은 핵융합 반응이다. 가벼운 거 2개 합쳐져서 무거운 거 큰 거 하나 만들어졌죠. 핵융합 맞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 자, 그림은 원자 XY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ABC가 대화하고 있고요. 자, 기억은 X의 스펙트럼, 니은 디귿은 Y의 스펙트럼입니다. 자, X, Y 모두 파장이 600나노미터의 빛을 흡수할 수 있다. 600나노미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600나노미터짜리 빛을 흡수하지 않고요. 방출하지도 않습니다. 이 라인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틀렸죠. 아예 흡수도 하지 않고 방출도 하지 않습니다. 자, 빛의 진동수는 기억이랑 니은이랑 파장이 짧을수록 진동수가 커지죠. 그래서 기억에서가 니은에서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는 광자한계 에너지는 파장이 짧을수록 큽니다. 니은 디귿 비교해보면은 니은이 파장이 더 짧죠. 그래서 니은에서가 디귿에서보다 에너지가 큽니다. 니은이 디귿보다 커요. 답은 B. 자, 다음은 물체 ABC의 자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ABC는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자석만 넣고 아무것도 안 달아놨을 때는 무게가 1N인데 AC 달아놓으니까 가벼워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위로 당겨주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위로 당기는 힘 작용하는 건 강자성체 아니면 상자성체인데 강자성체가 더 강하게 당기겠죠. 그래서 더 많이 가벼워질 겁니다. 더 많이 가벼워진 거는 C죠. 얘가 강자성체고요. 얘가 상자성체입니다. 얘가 반자성체겠죠. 그래서 A는 상자성체 맞고요. 기억은 0.9보다 작다. 반자성체는 서로 밀어내겠죠. 그래서 1보다 커질 겁니다. 1. 얼마 나오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나에서 C를 매달았을 때 C와 자석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자기력 맞습니다. C가 여기서 당겨주고 있기 때문에 얘가 가벼워진 겁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자, 그림은 속력이 같고 플러스 X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 ABC의 시간 T가 0일 때의 변이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낸 거래요. 그 다음에 T가 0 이후에 1m에서 변이가 처음으로 1.5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 1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놈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초래요. 1초 동안 1m 갔으니까 속력이 1m/s겠죠? 그럼 속력 1은 주기분의 파장인데 여기 파장이 여기 나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럼 얘가 4고요. 그럼 주기는 4가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얘도 속력이 1이죠. 속력이 같다 그랬으니까 1은 얘는 주기분의 파장인데 파장이 0에서 2까지니까 2고요. 그럼 주기도 2 나와야겠죠? 그래서 주기는 A가 B의 4배, 2배 맞고요. 4랑 2니까 2배 맞고요.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죠. 2니까 2의 역수 2분의 1, 0.5 맞습니다. 자, T가 1.5초일 때 X는 1에서 B의 변이는 1m이다. 그러니까 1m/s인데 1.5초 갔으니까 1.5m 갔겠죠? 그래서
1.5m 갔으면 여기 있는 게 여기까지 갔겠죠. 요런 식으로. 그럼 요게 요렇게 갔을 테니까 1에서는 변이는 마이너스 1입니다. 답은 기억 니은. 자,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컬링 선수가 스톤 A와 함께 운동하다가 B를 향해서 A를 밀어냈대요. 그 다음에 시간이 0.2초, 0.05초 알려줬고 질량 20kg 알려줬습니다. 자, 1에서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4Nm/s이다. 충격량, 운동량 변화량이죠. A의 운동량 변화량 보면 될 것 같아요. 원래 곱하기 20 해주면 되겠죠. 0.8이니까 16이었고 그게 20이 됐죠. 운동량 변화량은 4입니다. 그래서 4Nm/s 맞고요. 자, A와 B가 충돌한 직후 B의 속력은 0.7m/s이다. 충돌 여기서 했죠. 자, A가 원래 운동량이 20이었는데 0.1이니까 2로 바뀌었죠. 얘가 2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18이 B한테 간 거겠죠. B의 운동량이 18입니다. 그러면은 B의 질량 20kg이니까 속력은 0.9겠죠. 0.7이 아니라. 자, A가 받은 평균임의 크기는 2에서가 1에서 8배이다. 평균임은 시간분의 충격량이죠. 시간 여기 0.2초고요. 충격량은 4에서 0.2분의 4니까 5분의 1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가 20입니다. 20N이고요. 이제 구간 2에서는 0.05초였고요. 운동량 변화량은 20에서 2가 됐으니까 18입니다. 0.05는 20분의 1이죠. 그래서 곱하기 20 해주면은 360이죠. 그러면은 20은 360 8배가 아니죠. 그래서 기억입니다. 자, 그림 가나는 직육면체 모양의 물체 ABC가 정지해 있고요. PQ랑 장력이 여기서 30N, 여기 10N이고요. 힘은 여기서 F0, 여기서 EF0라며 떠받치는 힘이. 자, 그럼 얘 정지했으니까 R자임이 0이겠죠. 지금 전체 한 개로 봤을 때 이쪽으로 30N 작용해요. R자임 0이려면 이쪽으로 30이죠. 그럼 BC의 무게가 30인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10N이니까 이쪽으로 10N 나와야겠죠. 그럼 A의 무게도 10N입니다. 그러면 C가 30, A가 10이죠. 그럼 식 세워보면은 10 더하기 B가 F0고요. 얘 전체 무게가. 그 다음에 얘도 전체 무게를 보면은 30 더하기 B가 2F0죠. 그래서 둘이 빼버릴까요? 그러면은 F0가 20 나오죠. 네. 그러면은 가에서 A가 B를 누르는 힘과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은 작용반작용이 아니죠. 작용반작용은 얘랑 바꿔야죠. 그다음 F0가 20N이다. F0 20 맞죠? 질량은 C가 B의 2배이다. B의 질량 얘 대입해보면은 F가 20이니까 B 질량 10, B 무게 10 나오죠? B의 무게가 10이고요. C의 무게는 30이죠? 그러면은 질량이 3배죠? 2배가 아닙니다. 답은 니은. 자, 그림 가 나와 같이 전색강 P를 각각 매질 A, B의 입사각 세타 제로로 입사시킨대요. 그 다음에 얘는 전반사 했는데 얘는 전반사 못하고 일부 굴절했답니다. 일부 굴절, 일부 반사. 자, 굴절률이 뭐가 더 크냐 이건데 확실한 건 A가 C보다 크죠? 전반사 했으니까. 얘도 B가 C보다 큽니다. 여기서 각도를 보면은 여기가 입사각, 굴절각 비교했을 때 굴절각이 더 크죠? 그러면은 굴절률이 여기 B가 더 큰 겁니다. 근데 문제는 A가 크냐 B가 크냐인데 자, 여기서 B가 A보다 크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B가 A보다 큰 거예요. 만약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똑같이 세타 제로로 쐈을 때 B가 굴절률이 더 크니까 B가 더 많이 꺾였겠죠. 굴절률이 커서 더 확 꺾였을 거예요. 그러면 B가 더 확 꺾여서 이렇게 됐을 거고 그러면은 여기 굴절각이 작아질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C에 들어가는 입사각이 커지겠죠. 입사각이 큰 거니까 즉 세타2가 세타1보다 클 겁니다. B가 A보다 크다면 이렇게 될 거란 거예요. 여기가 굴절각이 작아지고 입사각이 커질 테니까요. 근데 입사각이 크면 전반사 해야겠죠. 왜냐면 입사각이 작은 세타1으로 가도 그리고 A랑 C랑 굴절률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임기각이 꽤 작을 건데도 불구하고 임기각이 꽤 클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데 세타1으로 더 작은 각도로 쐈는데도 지금 여기서 전반사 했어요. 근데 얘는 전반사 하지 못했죠. 더 큰 각도로 쏘고 임기각도 작을 텐데 말이죠. 그럼 얘가 틀렸다는 뜻이죠. BAC 순서가 아니라 ABC 순서인 거예요. 그래서 A가 굴절률이 더 큰 거고 그래서 A가 더 확 꺾인 겁니다. 이게 더 확 꺾인 거고요. B는 별로 안 꺾인 거예요. 그러면은 A가 이 각도가 더 작은 거고 그럼 세타1이 더 큰 거겠죠? 세타1이 세타2보다 큰 겁니다. 그래서 각도가 크고 임기각도 훨씬 더 작으니까 그래서 충분히 전반사 할 수 있었던 거고요.
BC는 임계각이 꽤 큰 거죠. 차이가 작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세타 입사각도 작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사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굴절각은 A가 B보다 큰 거고요. 세타 1이 더 큰 겁니다. 2보다. 다음 나에서 P가 B와 C 경계면에서 전반사하게 하려면 세타 재료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얘를 증가시키면 여기 굴절각이 작아지겠죠? 그럼 반대로 여기 입사각이 커질 겁니다. 입사가 커지면은 반대죠. 입사각이 커지면 이 굴절각도 커지죠. 스넬 법칙에 의해서 얘가 커지고, 그럼 여기가 입사각이 작아지겠죠. 세타 재료가 커지면은 당연히 굴절각도 커지는데 이 삼각형에서 여기 입사각이 작아질 테니까 안 그래도 전반사 못했는데 입사각 더 작게 만들면은 이제 전반사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증가시키면 안 됩니다. 답은 기억. N이 아니죠. 여기죠. 여기 세타 1이 2보다 크다. 답은 기억 하나죠. 자, 그림과 같이 마찰 없는 수평문에서 질량 이렇게 물체 ABC가 등속도 운동하고 AB 먼저 충돌해서 한 덩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C랑 또 충돌해서 아예 한 덩어리가 돼서 운동한답니다. 운동량 크게 알려졌고요. 방향은 A랑 C는 알려졌는데 B는 안 알려졌어요. 생각해보면은 지금 B의 운동 방향을 한번 먼저 찾아볼게요. 얘가 만약에 오른쪽이라고 하면 얘가 3P니까 4P겠죠. 오른쪽으로. 근데 왜 왼쪽으로 4P죠. 그럼 둘이 합치면은 0이죠. 그럼 얘 세 개 다 충돌했을 때 움직일 수가 없겠죠. 정지했어야죠. 운동량 지금 총합이 0이니까. 근데 말이 안 되죠. 이제 한 덩어리 돼서 함께 운동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운동량 총합이 0이 아니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은 A랑 B랑 합쳐서 운동량이 오른쪽으로 2P고요. C랑 합쳐져서 최종 운동량은 왼쪽으로 2P가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얘 보면은 C가 4P가 2M이죠. 그럼 얘 속력을 2V라고 해봅시다. 계산하기 쉽게. 2M 2V에서 4P 나오도록. 그 다음에 C의 속력이 충돌 후가 충돌 전에 5분의 1이래요. 충돌 후에는 속력이 5분의 1로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얘가 5분의 2V가 되겠죠? 원래 2V였으니까. 방향은 왼쪽이 되겠죠. C랑 충돌해서 마지막 최종 충돌이니까 아마 왼쪽으로 갈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전체 운동량이 2P예요. 그러면은 2MV란 뜻이고요. 그게 전체 질량이 라지 M 더하기 3M이죠. 그 다음에 최종 속력은 5분의 2V입니다. 전체 질량 나왔고요. 최종 속력이 충돌하고 나서 5분의 1로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2V의 5분의 1인 5분의 2V. 그러면은 2V 사라지고요. 5M은 라지 M 더하기 3M이 돼서 라지 M은 2M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림은 동일한 전지 두 개랑 Pn접합 다이오드 LED 만들어서 이렇게 회로를 이렇게 구성했대요. 그 다음에 S1, S2 연결 상태에 따라서 빛이 방출되는 LED 샜고요. X는 P 또는 N이고요. 자, 하나씩 해볼게요. S1을 닫았어요. 그 다음에 S2를 열었습니다. 이때 D2랑 D4에만 빛이 나와야 돼요. 나머지는 빛이 나오면 안 돼요. 따라가 보면은 이렇게 가서 4랑 2 지나가려면은 이렇게 가야겠죠. 여기가 PN, 여기가 이렇게 가서 PN 통과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D3는 불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역방향 걸어야겠죠. NP 걸려야 됩니다. PN이면 여기서 흘려버리겠죠.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D5 통과해요. PN까지 가는데 근데 여기를 통과하면 안 되겠죠. 불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역방향인 NP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X는 P형 반도체니까 주로 양공의 전류를 흐르게 하고요. S1은 닫혀있고 S2 열렸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D4의 P형 반도체에서 양공은 접합면에서 멀어진다. 지금 D4는 불 들어오는 순방향 전압입니다. 순방향은 접합면으로 모이죠. P형 반도체의 양공과 N형 반도체의 전자가 접합면 쪽으로 모이게 돼요.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기억은 D1, D2, D3, D5다. 해보면 되겠죠? 예, 한번 돌려봅시다. 이번에는 S2를 열었어요. S2를 닫았어요. S1은 열었고요. S1 열고. 그럼 이 상태로 한번 따라가 보면은 이렇게 가서 이제 D4는 못 들어가죠. D4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D2로 가서 PN 통과해서 D1 PN 통과해서 들어오죠. D2랑 D1 불 들어와요. 그 다음에 D3 PN 통과한 다음에 여기는 여기 들어갈 수 없죠. 여기 PN이긴 하지만 이미 여기서 역방향 걸려있죠. 여기서 못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D5 PN 통과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D3 D5 그래서 1, 2, 3, 5 들어옵니다. 그래서 맞아요. 답은 기억 디귿. 자, 그림과 같이 관찰자 A가 탄 우주선이 관찰자 B에 대해서 각항수역간 속력으로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PQ는 B에 대해 정지해 있고
A는 직선과 나란하게 운동하고요. A가 봤을 때 P가 우주선의 앞에서 뒤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T래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T고요. 그 다음에 B가 봤을 때 우주선의 길이랑 PQ 사이 거리는 L로 같답니다. 자, 기억. A의 관성계에서 PQ 사이 거리는 L보다 작다. A가 보면은 이 거리는 수축되겠죠. 길이 수축되겠죠. 근데 B가 측정한 길이가 L이니까 얘가 고유 길이가 L이에요. 그럼 A가 측정한 건 수축된 길이니까 L보다 작습니다. 그다음 A의 관성계에서 P가 우주선의 뒤를 지나기 전에 Q가 우주선의 앞을 지난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자, A가 봤을 때 PQ 사이 거리가 작겠죠. 길이가 수축됐을 거고. 그 다음에 실제 A의 고유 길이는 L보다 크겠죠. B가 측정한 건 움직이는 A의 길이를 잰 거니까 L이 수축된 길이에요. 수축된 게 L이니까 실제 길이는 L보다 커요. 그럼 상대적으로 봤을 때 A가 보면은 PQ가 막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P가 여기, Q가 여기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얘네 통째로 뒤쪽으로 오고 있겠죠. 그럼 시간 지나면 얘가 이렇게 움직여서 요렇게 오겠죠. 여기가 P, 여기가 Q가 돼서 Q가 우주선의 앞을 지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지나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P, 여기가 Q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P가 우주선의 뒤를 지나죠. 그러면은 P가 우주선의 뒤를 지나기 전에, 그 전에 Q가 먼저 우주선의 앞을 먼저 지나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B의 관성계에서 우주선의 앞이 P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T보다 크다. 자, B가 봤을 때 우주선이 앞으로 갈 텐데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재보면 이제 T가 먼저 뭐였냐면은 A가 쟀을 때 P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게 실제 거리가 L보다 크죠. 길이 수축된 게 L이니까 실제 길이는 L보다 큽니다. 그럼 T는 시간 속력분의 거리니까 얘 속력 V라고 하면은 거리는 L보다 커요. P가 실제로 이동한 거리는 우주선의 진짜 길이를 지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L보다 큰 길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가 재면은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L 그대로죠. 고유 길이 L이죠. 그럼 B가 측정한 시간은 A가 측정한 시간보다 반드시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T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에요. 자, 그림은 입자 ABC의 물질파 파장의 역수와 질량이랍니다.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2024년도 수능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물질파 파장이랑 역수 관계해서 그래프가 나온 적이 있는데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질파 파장 람다는 P분의 H죠. 역수니까 람다분의 1은 H분의 P. 그러니까 운동량의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A랑 B랑 보면은 둘이 똑같죠. 그래서 운동량도 똑같습니다. A랑 B랑 둘이 같아요. 그걸 우리가 EP라고 해봅시다. EY니까. 그 다음에 C는 P가 되겠죠. 그 다음에 BC 속력 비교할 때 질량이 EM이에요. P니까 얘를 2분의 1 V라고 해봅시다. 속력을. 둘이 곱해서 P 딱 나오게. 그 다음에 B를 보면은 EP 나와야 돼요. 근데 4M0니까 얘 속력은 2분의 1 V가 나오겠죠. 그래서 둘의 속력이 똑같습니다. 4M 2분의 1에서 EP 나오니까요. 자, 운동에너지는 A가 C보다 크다. 운동에너지는 2M분의 P제곱이죠. A는 2M0분의 4P제곱이 되고요. C는 2M이니까 4M0고요. P제곱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얘는 2고요. 얘는 4분의 1이죠. 그럼 A가 C보다 큽니다. 답은 니은 디귿. 자, 그림은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한 바퀴 돌고 있답니다. 그때 압력, 온도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A, B, C, D가 부피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A에서 부피 V0입니다. 얘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PV로 다시 그려볼게요. A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V0, 여기가 P0, 여기가 A고, 그 다음에 부피 일정하게 해서 압력을 2P로 올려야겠죠? 여기까지. 여기가 2P, 여기가 B고요. 그 다음에 BC는 압력 일정하게 두고 온도를 높여야 돼요. 얘가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가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CD는 그대로 부피 일정하게 해서 압력 줄어들죠. 여기가 D, 그래서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이때 CD의 부피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보일셀을 쓰면 되겠죠. PV가 T에 비례합니다. 근데 B랑 C랑 보면은 압력이 똑같아요. B랑 C가. 근데 온도가 1.5배죠. 2분의 3배 커졌죠. 그럼 부피도 2분의 3배란 뜻이겠죠. 압력이 일정하니까. 얘가 2분의 3 V0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이 2분의 3 P0 V0래요. 자, Q는 W 더하기 델타 U인데 AB 과정은 등적 과정이죠. W가 없습니다. 요게 그대로 2분의 3 P0 V0래요. 열 효율 구하면 이제 흡수한 열량이죠. AB랑 BC에서 열을 흡수했습니다. AB 보면 흡수한 열량 방금 구했죠. 2분의 3 P0 V0 문제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BC에서 흡수한 열량은 얘도 W 더하기 델타 U인데 W는 넓이죠. 요 넓이죠. 요 넓이. 요 전체 넓이를 구해야 돼요. BC 과정에서 한 일이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2분의 1 V0죠. 그 다음에 높이가 2P0니까 얘는 P0 V0고요.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보면은 AB 과정이나 BC 과정이나 온도 변화가 똑같습니다. 똑같이 T0만큼 변했어요. 그러면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도 똑같겠죠. AB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 방금 구했었죠. 2분의 3이었죠. 그럼 BC 과정도 내부 에너지 변화량 2분의 3입니다. 얘가 2분의 3 P0 V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일은 요 사각형 넓이죠. 조금만 넓이. 얘는 2분의 1에다가 1이니까 2분의 1 P0 V0죠. 그럼 계산해주면은 이렇게 하면 3이 되고요. 4니까 4의 2분의 1이라서 8분의 1이겠네요. 답은 8분의 1.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D인 정사각형 금속고리가 이제 움직이고 있고요. 자기장의 방향 당연히 수직이고요. 그 다음에 2랑 3이랑 자기장의 세기가 같대요. 둘이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똑같고요. 그 다음에 P의 위치에 따라서 유도전류 세기랑 방향 알려줬습니다. X는 D일 때 보면은 요 상황이죠. 요 상황에 전류가 요렇게 흘러요. 그 말은 얘가 아마 나오는 방향이겠죠. 자기장 지금 나오는 게 지금 늘어나고 있으니까 늘어나지 말라고, 나오지 말라고 더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니까 전류 이렇게 흐릅니다. 그 다음에 3D일 때 보면은 뭐 아무것도 없죠. 기억력 모르니까 넘어가고요. 5D일 때 보면은 요 상황입니다. 얘 보면은 전류가 위로 흘러요. 근데 얘 보면은 2랑 3이랑 둘이 지금 면적 변화 똑같고요. 자기장 세기도 똑같아요. 그럼 만약에 방향까지 똑같으면 전류가 아예 안 흐르겠죠. 자기선속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를 보면은 둘의 자기장의 방향이 반드시 반대여야 돼요. 둘이 같으면 나오든 들어가든 일단 둘이 같으면은 생기는 만큼 사라지니까 둘이 변화가 없어야 돼요. 전류 흐른다는 건 서로 방향이 반대입니다. 어느 방향인지 따져보면 나오게 만들어야겠죠. 전류가 자기장이 나오게 만들어야겠죠. 그러면은 얘는 영역 3을 보면은 여기서 들어가는 방향이겠죠. 들어가는 게 지금 증가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나오게 하려고 전류 이렇게 흘러야 될 거고요. 반대로 얘는 나오는 방향이겠죠. 영역 2는 나오는 게 줄어들고 있으니까 더 나오라고 이렇게 흐를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둘이 합쳐서 I0 나와야겠죠. 그럼 여기서 요 한 칸에 요 한 칸 하나가 2분의 1 I0. 얘도 요만큼 한 칸이 2분의 1 I0입니다. 자, 기억 자기장의 세기는 1과 2에서 같다. 1이랑 2에서 세기를 보면은 한 칸이 2분의 1입니다. 근데 얘 보면은 얘는 두 칸이죠. 두 칸인데 세기가 I0예요. 그럼 얘는 한 칸에 2분의 1이라는 뜻이니까 세기도 얘도 똑같다는 거죠. 한 칸에 2분의 1인데 두 칸이니까 이제 두 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똑같이 I0다. 그럼 얘 한 칸도 얘도 똑같이 그냥 I 2분의 1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과 2가 자기장 세기가 다 똑같아요. 1, 2, 3이. 기억은 2분의 1 I0이다. 3D일 때 모습 보면은 요 모습이죠. 살짝 삐뚤어졌는데 이렇게 되죠. 얘 보면은 요 밑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죠. 얘랑 자기장이 세기가 똑같고 방향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긴 자기선속 변화가 아예 없습니다. 결국 변화는 여기서만 일어나요. 요 한 칸이니까 한 칸은 2분의 1이었죠. 그래서 맞아요. 방향은 나오는 게 줄어들고 있죠. 좀 줄어들지 말라고 더 나오게 만들어야겠죠.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니까 여기서는 윗방향 플러스 Y 맞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자, 그림 가는 평면에 도정된 두 지점 S1, S2에서 이제 간섭하는 문제죠. 시간 t가 0일 때 모습이고 PQR 고정된 점이고요. 그 다음에 한 지점에서 물결파를 변이를 시간 t에 나타냈대요. PQR 중 하나래요. 자, 물결파 속력 먼저 구해보면은 얘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파장이죠. 이렇게가 한 파장이에요. 그러면은 한 칸이 1이니까 파장은 4입니다. V는 T분의 람다인데 파장은 4고요. 주기는 여기 나와있죠. 2초입니다. 이제 간섭을 해도 주기나 진동수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기 그대로 2초니까 속력은 2m/s 맞고요. t가 1초일 때 수변의 높이는 P에서가 R에서가 높다. PR 보면은 P는 마루랑 골이 만난 상쇄간섭도 일어나는 지점이에요. 얘의 변이는 항상 0입니다. 언제나 0이에요. 그 다음에 R을 보면은 R은 지금 골과 골이 만났죠. 그래서 얘는 보강간섭이 일어나는데 1초 후의 모습을 봐야 돼요. 1초 후에는 지금 얘가 주기가 2초니까 1초는 주기의 절반이죠. 반주기만큼 지났으니까 위상이 180도 뒤집힙니다. 골이었는데 이제 마루로 바뀌겠죠. 그래서 여기는 보강간섭이 일어나서 아마 변이가 엄청나게 클 겁니다. 그래서 P랑 R이랑 비교하면은 R이 더 커요. 그래서 P에서가 R에서보다 낫다라고 해야 될 거고요. 나는 Q에서의 변이를 나타낸 것이다. 자, T가 0인 순간, 지금 이 순간에 변이 0이어야 돼요. 그럼 당연히 이 셋 중에 일단 R은 아닐 거고요. 이 골 만났으니까. P를 보면은 얘는 항상 항상 상쇄간섭이죠. 마루 골 만났으니까 상쇄간섭이라서 변이가 이렇게 나올 수 없고 항상 쭉 0이어야 돼요. 그러면은 P도 아니니까 당연히 Q겠죠. 그래서 Q의 변이 맞습니다. Q를 보면은 마루랑 골의 어떤 애매한 그 중간 지점 0인 지점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마루 골 만나서 여기 그 중간에 이제 애매한 지점이죠. 그래서 얘도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에요. 그냥 두 사이에 이제 0인 지점이 만나서 그렇지. 좀 있으면 시간 지나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계속 할 겁니다. 답은 기억 디귿.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인 물체로 수평면에 놓인 물체 용수철을 D제로만큼 압축시켰다가 가만히 놨더니 얘가 쭉 지나서 P까지 올라가고요. 다시 내려와서 얘를 D1만큼 압축시킨 다음에 다시 날아가서 Q에서 멈춘대요. 자, 그때 마찰구간 내려가면서 등속도 운동하고요. 한 번 지날 때마다 역학적 에너지는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서로 같답니다. 자, 마찰구간 내려갈 때 등속도 운동한다는 건 여기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같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똑같죠. 그러면은 먼저 여기서 높이 한번 구해보래요. 아래 높이. 그러면 여기 높이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얘 보면은 여기서 한 번 손실된 에너지를 우리가 E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P에서 딱 멈췄다가 내려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용수철이 튕겨서 다시 올라와서 Q까지 갈 겁니다. 그럼 P에서 Q까지 가는 동안 손실된 에너지가 mgh예요. 원래 4까지 갔었는데 3까지밖에 못 왔으니까 손실된 게 mgh인데 그게 얘를 두 번 왔다 갔다 한 거죠. 한 번 내려가고 한 번 올라갔으니까 이제 두 번 통과할 때 손실된 에너지가 emgh니까 그러면은 한 번 지나갈 때 손실된 에너지는 E는 2분의 1 mgh겠죠? 그럼 이 높이가 2분의 1 h라는 뜻이겠죠?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큼 사라지니까 그럼 아래 높이는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겠죠? 기억 틀렸고요. 자, 용철 상수는 D0분의 9mgh다. 여기서 처음에 D0만큼 압축시켰죠. 그러면은 2분의 1 K D0 제곱이 있었고요. 요게 한 번 통과해서 2분의 1 mgh만큼 사라지고 그 다음 나머지가 4mgh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얘가 2분의 9죠? 그러면은 K를 구하면은 2분의 1, 2분의 1 사라지니까 D0 제곱분의 9mgh 맞습니다. 그 다음에 D1은 몇 D0일까? 얘 보면은 P까지 올라간 게 다시 내려와서 D1만큼 압축시키고요. 그게 Q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D1만큼 압축시킨 다음에 그게 한 번 통과하고 2분의 1 mgh 사라지고 Q까지 간 거죠. 3mgh예요. 그럼 얘는 2분의 6이니까 2분의 7이죠. 아까 2분의 KD 제로가 2분의 9였죠. 근데 제곱 했으니까 그러니까 2분의 KD 제로 제곱이 2분의 9 mgh였어요. 이렇게 나눠버리면 2분의 1, 2분의 1 사라지고 mgh 빼고 2분의 2 빼면 D0 제곱분의 D1 제곱은 9분의 7이니까 D1은 3분의 루트 7 D0겠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 자, 그림 가와 같이 XY 평면에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도선 이렇게 설치해 놨고요. AB에는 I0가 흐르는데 C에는 I0보다 큰 전류가 흐른답니다. 그 다음에 AB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을 양으로 잡았답니다. 그러면 이게 3D에서 자기장 얼마겠느냐 이런데 문제가 그림이 좀 많이 괴랄한데 얘를 한번 보면은 일단은 둘이 방향이 서로 반대라고 해볼게요. A랑 B에 의한 자기장이 여기서 서로 반대 방향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0에서 사라지겠죠? 그래서
요 지점에서 자기장이 지금 B0인데 그럼 얘는 C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요만큼 떨어진 곳에서 C에 의한 자기장이 B0란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로 가볼게요. 여기로 가보면은 거리가 요렇게 되죠. 요게 1대 3이죠. 1대 2대 3이에요. 삼각형을 요렇게 그려보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이죠. 여기는 한 칸이죠. 그러면은 1대 3이겠죠. 여기는 한 칸, 두 칸이니까 요 삼각형 그려보면은 2죠. 그래서 요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여기가 1, 여기가 2 이렇게 가야죠. 여기가 1, 여기가 2, 그 다음에 여기가 3입니다. 이걸 한 칸 한 칸 이렇게 잡을게요. 지금 C에서 두 칸의 B0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A랑 B랑 서로 방향이 반대니까 하나는 B고 하나는 3분의 B여서 서로 반대로 빼주면은 둘이 합쳐서 3분의 2B만큼 자기장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거리가 반으로 줄었으니까 세기가 2B0로 늘어나겠죠. C에 의한 게 2B0입니다. 둘이 합쳐서 0 돼야 돼요. 그쵸? 뒤에서 0이니까. 그러면은 B0랑 B가 3B0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거 한 칸에 A랑 B랑 해서 이거 한 칸에 3B0예요. 근데 여기서 말이 안 되죠. 여기 한 칸에 3B0인데 여기 한 칸에 2B0예요. 근데 전류가 C는 I0보다 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3분의 2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모순입니다. 그래서 얘가 잘못됐고 서로 방향이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서로 A랑 B랑 이 영역에서 자기장이 서로 같은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로 가보면 여기 가보면은 B랑 3분의 1 B인데 이제 빼는 게 아니라 더해야겠죠. 3분의 4B인 겁니다. 그게 B에서의 C에 의한 자기장이 되는 거고요. 한 칸에서. 그럼 여기 전류가 3분의 4I0인 걸 알 수 있죠. I0보다 크죠. A, B 두 개 합쳐서 3분의 4인데 그거를 C 혼자 상쇄해서 0으로 만들어 버리니까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로 가볼게요. 이때는 2분의 1, 2분의 1이죠. 두 칸이니까 합치면은 B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3분의 4니까 얘는 거리가 2배가 됐죠. 얘랑 거리가 2배니까 3분의 2B입니다. 둘이 방향이 서로 반대죠. AB랑 C랑 AB 합친 거랑 C랑은 방향이 서로 반대여야 돼요. 그러면은 둘이 빼줘야겠죠. 그러면은 3분의 1B가 됩니다. 그게 여기 B0란 뜻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3D에서 한번 구해볼게요. 3D에서 찾아보면은 먼저 이때 나오는 방향이 지금 플러스 방향이죠.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입니다. 아까 B랑 3분의 2B였죠. 요게 AB 합친 거고 요게 혼자 C였죠. 그러면은 AB 합친 게 지금 이겼으니까 나오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AB 합친 게 지금 나오는 방향이어서 나오고 들어가고겠죠. 그 다음에 C는 여기서 반대이니까 들어가고 나오고겠죠. 그럼 여기 3지점에서 찾아보면은 A에 의해서 지금 요만큼이죠. B로 들어갈 거고요. B에 의해서는 이만큼이죠. 거리가 5칸이에요. 하나, 둘, 셋, 넷, 5칸이에요. 그럼 5분의 B만큼 얘는 B에 의해서 나올 거고요. 나오는 방향이고. 그 다음에 C에 의해서는 한 칸이죠. 3분의 4B만큼 나올 거고 4B만큼.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방향이니까 나와야겠죠. 여기서 얘 계산해보면 얘랑 계산하면은 나오는 걸로 3분의 1B고요. 얘랑 더하면은 15분의 8B입니다. 근데 B가 3B0죠. 3B0 해주면은 5분의 8이네요. 그래서 답은 5분의 8B0.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사실 뭐 논리적으로 딱 접근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시험장에서 그게 쉽지가 않아서, 그리고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한번 그냥 찍어보고 그 다음에 그게 맞으면 그냥 쭉 가면 되고, 안 맞으면은 그냥 모습 발견되면 바로 뒤집어서 다른 경우의 수로 가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림 가와 같이 질량이 M, 4M, 라지 M인 물체 ABC가 연결돼서 등가속도 운동하고요. 나에서 BC를 연결한 실이 끊어졌대요. 그랬더니 B의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각각 등가속도 운동에서 3D, 10D 움직였답니다. 그 다음에 C의 가속도의 크기가 나에서가 가에서 8배래요. 그러니까 얘가 8A면 얘가 A인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요런 게 이제 EBS에도 있었고 이제 비슷한 기출이 있었는데 속도 시간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C 먼저 그려보면은 일단 어떤 속력이 있었겠죠. A, B, C가 다 어떤 속력이 있었을 건데 B는 여기서 속력이 느려지겠죠. 뭐 V에서 0으로 느려졌다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C는 속력이 증가하죠.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B가 멈출 때까지 여기까지 같이 이게 움직일 텐데, 자, 여기가 3D고요. 이 삼각형 넓이가 B가 3D만큼 움직였고 C는 이렇게 해서 10D만큼 움직였죠. 이 넓이가 10D가 나와요. 자, 그때 그럼 평균 속력이 같은 시간 동안 3대 10이니까 평균 속력도 3대 10 나오겠죠. 같은 시간 동안 3대 10D 움직였으니까. 그럼 얘 평균 속력, 얘는 B는 평균 속력이 2분의 1V고요. 속력이 3대 10 나와야 하니까 C의 평균 속력은 3분의 10 해서 3분의 5V가 되겠네요. C의 평균 속력은 3분의 5V입니다. 평균 내서 3분의 5V 나오려면 V랑 해서 3분의 7V여야겠죠. 그 다음에 이 가속도 구해보면은 B는 같은 시간 동안 속력이 V만큼 변했고요. 얘는 같은 시간 동안 속력이 3분의 4V만큼 변했어요. 가속도가 3분의 4배인 겁니다. 가속도가 3대 4인 거예요. 얘 가속도가 3이면 얘 가속도는 4인 거예요. 가속도 8A라고 나왔죠. 그럼 얘 가속도는 6A인 겁니다.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조금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동거리가 3대 10이니까 평균 속력도 3대 10이다. 그래서 평균 이렇게 나오려면은 이 속력 얼마여야 되고 속도 변화가 이만큼 해야 된다. 그래서 속도 변화 B 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럼 가속도 구했으니까 뉴턴 법칙 한번 써볼게요. 가 먼저 써보면은 A는 전체 질량이 5m 더하기 라지 m 분의, 자, 이제 빗면에 이제 중력의 빗면 방향 성분 써볼게요. 얘를 여기를 우리가 F, 여기를 라지 F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가속도 L자임은 F 빼기 라지 F 빼기 mg겠죠. 여기 밑으로 mg 있죠.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보면은 6A는 이제 총 질량이 5m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mg 있고요. 여기로 라지 F 있죠. 그러면은 mg 더하기 라지 F가 되고요. 얘는 8A는 얘는 그대로 스몰 f 하나 있죠. m분의 F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싹 바꿔줄 수가 있죠. 얘를 보면은 30MA가 mg 더하기 F고요. 얘는 8MA가 스몰 f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 빼버리면 되겠죠. 이게 대입해버릴게요. 그러면은 A는 스몰 f가 8MA고요. 그 다음에 빼기 30MA가 되겠죠. MA는 나누기 5M 더하기 라지 M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5MA 더하기 5 라지 MA가 8MA 마이너스 30MA라서 얘가 이렇게 되는군요. 여기가 대문자 M이죠. 여기도 대문자 M. 8 라지 MA. 그래서 8 라지 MA가 되죠. 그래서 이거 계산 계속 해보면은 5 스몰 MA 더하기 라지 MA는 8 라지 MA 마이너스 30 스몰 MA가 됩니다. A 다 빼버리고요. 30 넘기면은 35 스몰 M은 7 라지 M이겠네요. 그럼 라지 M은 5 스몰 M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그림 가와 같이 점선화 ABC가 X축선에 고정되어 있고요. B와 C의 위치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대요. A의 위치는 안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나는 가에서 B를 점선화 D로 바꿨대요. 그랬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대요. 그다음에 전하량이 BCD가 크기가 똑같답니다. BCD의 전하량의 크기가 똑같아요. 부호는 모르겠고요. 자, 그럼 얘를 보면은 가의 그래프를 먼저 보면은 얘가 요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렇게 되면은 B랑 C랑 부호가 서로 반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프가 중간에 0이 되는 지점이 없죠. 그 다음에 살짝 오른쪽으로 밀려났죠. 그러면은 A가 얘를 오른쪽으로 밀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는 거, 요 형태라는 거, 얘를 통해서 B의 C의 부호가 같다. 그 다음에 ED에 가까이 갈수록, 그 다음에 D에 가까이 갈수록 무한대로 발산하죠.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해요. 그러니까 얘가 B에 가까이 가면은 얘가 오른쪽으로 강하게 밀어낸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B가 플러스고요. C도
P가 이쪽으로 가까이 오면은 얘 오른쪽으로 강하게 작용한다는 뜻이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죠. 잡아당기니까. 그래서 어디로 발산하는가 얘를 한번 보서 부호도 판별할 수 있어요. B와 C와 부호가 똑같으니까 그래프가 원래 좌우 대칭으로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프를 보면은 살짝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 말은 A가 오른쪽으로 밀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 그래프에다가 요런 걸 하나 추가해 준 거예요. A에 의한 그래프. 그래서 요게 살짝 오른쪽으로 살짝 밀려나서 요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예 대칭이 살짝 깨진 겁니다. 그래서 A 부호가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C 부호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나에서 이제 B랑 D를 싹 바꿨죠. B를 D로 싹 바꾸니까 그래프가 중간에 0이 되는 지점이 생겼어요. 그 말은 얘랑 C랑 D랑 부호가 서로 반대다라는 거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A가 없었다면은 정 가운데 0에서 먼저 대칭이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살짝 위로 올라가 있죠. A가 이게 밀어주고 있는 겁니다. 요런 그래프에다가 요런 그래프를 섞어놔가지고 얘가 살짝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전화량의 크기는 A가 C보다 크다. 자, 전화량의 크기를 비교해야 되는데 A의 부호가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A의 위치가 정확히 안 찍혀 있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P를 가운데 놔볼게요. 계산할 수 있는 곳이 가운데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B가 밀어낼 거고요. C가 당기겠죠. 그리고 크기가 똑같을 겁니다. 뭐 F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A가 밀어낼 겁니다. 그래서 EF 더하기 A가 밀어내는 힘 해주면 그게 EF0죠. 그 다음에 얘 한번 해볼게요. 얘는 D가 똑같이 밀어낼 거고 똑같이 F겠죠? 전에랑 똑같으니까. C도 똑같이 D가 마이너스군요. D가 마이너스죠. 왜냐하면은 얘가 P가 D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이너스로 힘을 받는다는 뜻이니까, 가까이 갈수록 왼쪽으로 힘 받는다는 뜻이니까 부호가 서로 반대에 끌어당기죠. 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고, 그래서 D가 왼쪽으로 F만큼 줄 거고 C가 오른쪽으로 F만큼 주겠죠. 그리고 0 돼야 되는데 여기서 A가 작용합니다. 그게 F0죠. 그래서 A가 F0예요. 그럼 여기 F0니까 이 F는 F0가 되고요. F는 2분의 1 F0입니다. 그래서 요게 2분의 1 F0, 얘도 2분의 1 F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C가 당기는 힘이 2분의 1이에요. A가 당기는 힘이 F0인데, 근데 보면은 A가 C보다 멀리 있어요. A가 C보다 무조건 더 멀리 있어요. 근데 작용하는 힘이 더 셉니다. 그 말은 A가 C보다 전하량이 무조건 더 크다는 뜻이겠죠? 정확히 얼마인지는 몰라도 무조건 크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맞아요. 그 다음에 가에서 P가 X는 0에 있을 때 A가 P에 작용한 전기력의 크기는 B가 P에 작용한 전기력의 2배이다. A가 P에 작용하는 거는 F0고요. B가 P에 작용하는 건 2분의 1 F0죠. 그러면은 2배 맞죠? 자, 나에서 P가 X는 D에 있을 때, 마이너스 D에 있을 때, 요 가운데 있을 때, 그때 D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2F0이다. 원래 2분의 1 F0였죠. 원래 2분의 1 F0였어요. 근데 거리가 2D일 때 2분의 1 F예요. 거리가 D로 바뀌어서 거리가 절반으로 바꿔졌다. 2분의 1로 줄었다 하면은 거리가 2분의 1로 줄었으니까 힘은 4배 커지겠죠? 2분의 1 곱하기 4 해주면은 2F0입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